올 시즌 챔스 조별 예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프리미어리그에도 큰 영향을 끼칠 예정입니다. 사실 굉장히 뼈아픈 사실이지만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체력 문제에 있어서는 경쟁팀들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미 종료된 경기를 보면 맨시티가 황인범이 소속된 즈베즈다를 3대1로 이겼고 21년 만에 챔스에 복귀한 뉴캐슬은 AC밀란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번 달 초에 즈베즈다에 합류한 황인범은 맨시티라는 초강팀을 상대로 챔스 데뷔를 했고 82분가량 활약하면서 유효슈팅을 기록했죠. 의외로 선제골은 즈베즈다가 넣었는데 황인범의 원터치 패스를 기점으로 즈베즈다가 전반 45분에 맨시티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황인범은 11kg가 넘는 활동량으로 정말 약속처럼 개처럼 뛰었습니다. 이후에 후반전에 내리 3실점을 하면서 패배했지만 황인범의 챔스 데뷔는 나름 임팩트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일 새벽에 있는 경기들인데요. 리그에서 2승 3패로 13위에 있는 맨유가 독일의 맹주 뮌헨과 맞붙게 됩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맨유의 성적 부진 때문에 테나흐 감독의 해임설까지 나왔습니다. 현지 매체인 텔레그래프에 의하면 최근 진행된 맨유의 비공개 회의 안건 중에 테나흐의 해임에 대한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맨유의 아놀드 CEO가 극구 만류하면서 즉시 해임은 없던 일이 됐지만 그만큼 현재 맨유 내부의 분위기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뮌헨을 상대해야 하는데 심지어 뮌헨으로 원정을 가는 일정입니다. 여기에 1억 유로짜리 윙어 안토니는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서 잠정 퇴출 상태고 비슷한 금액의 공격수 제이든 산초는 테나흐 감독에게 항명하면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추방된 제이든 산초가 맨유 캐링턴 훈련장에서 동료들이 브라이튼전을 준비하는 동안 U18팀 경기를 지켜봤다라면서 명단에서 제외된 산초의 근황을 전했는데요. 총 2억 유로어치의 선수 2명이 아웃된 최악의 상황에 결국 선수단도 폭발했습니다. 지난 브라이튼전 1대3 패배 당시에 라커룸에서 선수들끼리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영국 매체인 더선이 이를 보도했는데 주장인 페르난데스가 맥토미니와 맞섰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 마르티네즈와 린델로프가 끔찍한 플레이를 실점했다라면서 맨유 선수단의 불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토트넘 다큐에서 라커룸에서 알리와 다이어가 붙었던 건데 알리가 대상 지목 없이 계속 화를 내는데 다이어가 이에 맞서면서 이름을 대라고 했었죠. 그때 다이어가 평점 4점이었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을 테고 참지 못하고 알리와 말싸움을 한 겁니다. 다이어가 참지 못하는 성격인 건 이미 알고 있죠. 자기 가족을 모욕했다고 경기 후에 관중석까지 난입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다이어가 올 시즌 토트넘에서 그림자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건 토트넘 상승세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경기장보다는 벤치보다는 관중석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방관형 센터백. 다이어 요즘 정말 잘하고 있어. 땡큐. 그리고 맨유에도 이런 류의 선수가 있죠. 바로 해리 맥과이어입니다. 맥과이어는 이제 맨유에서만이 아니라 유럽 축구계에서 소문난 수비 구멍입니다. 바람과 리산드로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분명 절대 출전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심지어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나선 경기에서 올 시즌만 해도 자책골이 2골입니다. 그런데 맨유전을 앞둔 미는 인터뷰에서 한 선수가 맥과이어를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잉글랜드 주장 케인입니다. 맥과이어가 역대 잉글랜드 수비수들 중에 최고 반열에 들 수 있는 선수라면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두둔해 준 겁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잉글랜드 유니폼을 입은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다. 맥과이어가 원하는 건 노력하고 발전하는 것 뿐이다라면서 터무니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 맥과이어를 향한 비판이 도를 넘어서 가족들까지 공격당하고 있어서 대표팀 주장으로서 쉴드를 쳐준 거지만 솔직히 내용적으로 맥과이어가 역대 최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평가입니다. 이러니까 다이어를 계속 원한다고 하질 않나.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케인 눈에 다이어와 맥과이어가 탑클래스 센터백이라면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할 줄 모르는 무능력한 주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맨유전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케인은 친정팀인 토트넘의 활약을 언급했습니다. 환상적인 시작이다. 항상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토트넘이 지금처럼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고 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면서 토트넘의 초반 돌풍을 다 지켜봤다면서 갑자기 긍정적인 발언을 한 건데요.
얼마 전에 뮌헨과 토트넘을 비교하면서 토트넘에서는 자주 져도 괜찮았다는 식의 매우 불쾌한 인터뷰를 해서 논란이었는데, 그 발언으로 역풍을 제대로 맞았는지 이번에는 여론을 다스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영국의 90미닛에서 토트넘 출신 레전드인 피터 크라우치가 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그 누구도 해리 케인에 대해 그리워하지 않고 있다. 케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팀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라면서 올 시즌이 개막한 지 이제 2달째인데 벌써 케인의 존재감이 힘이 됐다고 했죠. 그만큼 새롭게 주장이 된 손흥민이 현 토트넘 선수단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거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력 역시 콘테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는 뜻이고요. 적어도 선수단 분위기만큼은 확실하게 캡틴 손흥민의 압승이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뮌헨과 맨유가 챔스 무대에서 만난 건 거의 10년 전인 2014년인데 챔스 8강에서 뮌헨이 맨유를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여름에 프리시즌 친선 경기도 뮌헨이 맨유에게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두 팀의 대결은 분명 나름 빅매치이지만 케인은 밉상이지만 또 김민재가 있다 보니까 뮌헨이 이기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네. 케인과 김민재 모두 올 여름에만 하더라도 맨유 이적설이 강하게 돌던 선수들인데 내일이면 이 두 선수를 놓친 후폭풍이 맨유를 아주 강하게 후려칠 것 같네요. 네. 한편 오늘 일요일 저녁 10시에 예정된 토트넘과 아스날의 런던 더비에 앞서서 아스날은 내일 새벽 4시에 아인트호벤과 챔스 조별 예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에버턴전 이후 3일 만의 경기고 그 3일 뒤가 토트넘과의 런던 더비인데요. 이렇게 보면 아스날은 일주일 사이에 3경기로 매우 빡센 일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게다가 핵심 공격수인 마르티넬리마저 직전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버려서 아인트호벤전은 물론 런던 더비 결장도 유력합니다. 체력 문제와 더불어서 부상까지 발생해서 아스날의 발목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상황에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아주 대놓고 아스날 면전에 선전포고를 날려버렸습니다. 영국 언론인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아스날은 지금 우리와 맞붙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뛰고 있고 서로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면서 완전히 하나로 똘똘 뭉친 토트넘의 기세를 아스날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라이벌인 만큼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도 경기를 앞두고 전의를 다지며 과감한 발언을 한 건데요.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손흥민이 런던 더비를 앞두고 아스날의 직설적인 경고를 발설해버렸다라면서 과감한 발언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심지어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흥민이 득점왕을 수상했을 때 그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어. 아스날에게 강펀치를 날린 지금이 최고야 라면서 골든부트 수상보다 이번 선전포고가 훨씬 더 자랑스럽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너무 부드러워서 주장감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번 인터뷰는 손흥민이 마냥 순하기만 한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줬고 아스날과의 라이벌 의식에 불을 붙이며 기대감을 최대로 증폭시켰습니다. 다가오는 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이 아스날에게 매운맛을 듬뿍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